그 천안함을 갖다 놓고 뭐 이게 무슨 뭐 국제도서관 끌어다가 무슨 뭐 검증을 아무리 해도 뭐합니까 이게. 그거 아니잖아요. 북한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남한의 민주당이니 뭐니 해가지고 전부 다 아니라고 우호거쟁이라고. 그게 완전히 그 웃음거리가 됐죠 지금. 그랬으면 정신 차리고 해야죠. 아니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칠 수 있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없습니까? 삐라 보낸다고 그러는데 그럼 조선교포 하겠다. 쟤들은 마음대로 해서 우리 때려놓고서 우리는 마음대로 못합니까 우리? 조선교포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그 자리에 딱 서서 우리 국군이 그냥 왕창 뿌리면 그거 무서워가지고 그 무슨 그 강원 그 철원에 그 주민들이 막는다고 그러는데 또 막는 주민도 한심하지만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그거 한마디 해가지고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우리가 보장해주는 게 우리의 의무고 그들이 알 권리를 해주는 것은 이게 잘못된 게 아니다. 당연하게 한마디 해주게 되면 북한은 걱정 못하죠. 북한이 삐라 받기 싫으면 언론의 자유 보장하라 이렇게 말 못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지금 북한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망하냐 아니면 돌가냐 이런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북한의 내부 변화는 아주 빠르게 지금 가고 있는데요. 제가 압축에 말씀드리면 김정일이 2008년도 6월달에 뇌졸중에 와서 쓰러진 이후에 갑자기 이렇게 아들을 이제 내세워서 후계자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이는 사회주의 통치 시스템이 아니라 독특한 독재 시스템, 이게 소위 그 측근 정치라고 하는 측근 정치. 그러니까 김정일 개인을 중심으로 모든 권력기관이 개인하고만 하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당 정치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지금 당 정치국위원회가 아주 막강한 모양을 가지고 있죠. 후진다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당 정치국에서 결정을 해서 후진다와에게 보고하는 후진다와 결정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수령을 견제하고 뭐 이런 대비하는데 그런 전략기구가 있는데 정상적인 사회기구가는 이제 그런 기능이 다 겸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당 정치국이라는 것이 김정일의 이 지시를 집행하는 하나의 하부기구로 전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정치국은 완전히 없어져버리고 김정일의 개인 비서실, 그러니까 소기실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기실만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소기실을 통한 모든 권력의 집중, 보위부, 안전부, 노동당 다 김정일 개인하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김정일이 건강할 때에는 이 측근 정치가 독재 권력을 강화시키는 그 역할을 하겠지만 김정일 개인이 딱 쓰러지고 나니까 갑자기 권력 공백이 생긴 겁니다. 김정일 외에는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는 권력 혼란이 온 것이죠. 그래서 김정일이가 할 수 없이 장성택이 자기 내제이죠. 김경희 남편인데 그 장성택의 권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김정일이 쓰러져 있는 기간 동안 이 장성택이 권력을 쥐고 모든 측근 정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그러면 이 장성택이가 이제 그 권력을 가지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죠. 과거에 김정일을 만들어주었던 김일성의 동생, 김용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김용주가 당시 노동당 조직비서하면서 김정일의 권력을 다 체계적으로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근데 김정일이가 이제 후계자로 올라서면서 그 김용주를 잡아다가 자강도 산속에다가 집어넣고 유폐시켰습니다. 아버지가 있는데도. 그 아버지가 빌었어요. 김정일한테. 아버지 동상 올리라. 그러다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기 1년 전에 끌어올렸습니다. 그럼 얘네는 권력은 두기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김용주라는 사람은 김정일에게 항상 두려움을 했고 자기 삼촌이기 때문에 항상 욕을 먹고 막 견제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도 없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김용주가 바로 장성택입니다. 지금. 자기가 넘겨주려고 하는 이 김정은 아들의 권력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장성택인데 이 장성택이 과거에 김일성이 가졌던 권력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럼 자기 원치 않았지만 권력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김정일이가 이제 머리가 회복이 안 되니까 그게 길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길어지다 보니까 장성택에게 충성하는 이 축권들을 다 여직에 임명시키면서 예, 장성택의 세력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는데 그 아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두에 말씀했다시피 그 정치적으로 이 명분이 안 되는 것이죠. 그 경제적으로 지금 그 지난 10년 동안 어떤 뭐 보면서 잘 살던 그 관성이 남아있어가지고 협박만 하면 나만 줄 것이라고 계속 협박을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개혁 개방을 해서 보강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10년 전에 왔던 위기와 똑같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북한에. 그런데 그 위기에서 변화가 있는데요. 과거의 북한 인민들은 배급을 타먹다가 적응이 안 돼서 혁명관에 굶어 죽었는데 지금 뭐냐면 그 지난 10년 동안 북한 사람들은 그 시장을 통해서 생존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터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북한의 그 시장이라는 게 어떤 그 원시적인 시장을 넘어서 여기 남대문 시장 못지않은 그런 거대 상인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시장이 북한 주민들을 굶지 않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권의 위기가 쭉 오는데 가만 보니까 인민들은 굶지 않습니다 지금. 뭐 배고프긴 하지만 인민들은 별로 이렇게 뭐 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어요. 위기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반드시 위기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죠 인민들은. 그래서 항상 식량을 다 감춰놓습니다. 누구나 1년 먹을 식량을 다 감춰놓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배급을 주는 계급이 누구냐면 노동당 간부들하고 또 인민보안소, 보안부, 국가보위부, 인민군대 또 내각사나 행정관리들 그러니까 북한의 권력 집단만 배급을 주고 생활을 해왔는데 배급이 끊긴다는 것은 인민들에게 끊기는 게 아닙니다. 권력 집단의 배급이 끊긴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위기는 아주 이상하게 오는데 인민들은 안정되어 있지만 이 권력이 위기가 오는 거죠 지금. 그럼 이제 북한의 농사 지어가지고 왜 권력 집단 하나 먹일 수가 없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 복잡한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농사가 안 되는 게 첫째 이유고 그리고 이제는 농민들이 집단 농장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 개인 떼기만 텃밭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기 황해도 지역이 지금 그 북한의 유일한 곡창지대인데요. 여기는 이제 북한의 주요 군단의 식량을 공급하는 식량 창고랑 똑같은 데입니다. 근데 이 황해도 농민들이 쌀을 몽땅 뺏기다 보게 되면 제일 굶는 게 황해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 밭에서 다 볼을 훑어가지고 가만에 놓고 딱딱하게 파묻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2008년부터 인민군대가 쇠창을 들고 다니면서 그 땅을 뚜지는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에도 그렇게 안 했답니다. 쌀을 수탈하면서 농민들 숨기는 쌀을 빼앗겨서 그렇게 찌르고 다닐 수가 없답니다. 일제시대에도. 그 찌른다고 해서 쌀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이제 인민들은 다수의 도적이 돼가지고 다 훔친 겁니다. 훔쳐가지고 다 숨겨놓죠. 그럼 권력 집단 늑대가 와가지고 아무리 쿵쿵쿵쿵해도 다 숨겨놔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인민들과 이 권력 간의 식량 전쟁에서 인민이 승리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이기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저는. 박수 한번 해줘요. 박수. 네.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으로 시장을 이긴 정권은 없다. 그 시장을 탄압했지만 결국은 시장이 이기고 있습니다. 더 그게 중요한 것은 외부 정보가 이 시장을 통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북아프리카하고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제스민 혁명에 북한 주민들이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리비아. 이 리비아라는 것은 북한에서 배운 기술을 그대로 갖다 놓고 망하는 것도 북한하고 똑같이 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일과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이 축권 세력이 버티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리비아의 그 세력들이 지금 안 망하려고 하는데,
그게 연합군이 개입하면서 바뀌어버리니까 이 바뀌는 때마다 지금 북한 이 관리들이 지금 얼굴이 막 밝아졌다가 갑자기 흑빛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지금. 리비아 끝나면 북한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비아하고 시리아 이 두 국가가 지금 북한하고 똑같은데요. 이 시리아, 리비아가 결국 이제 북한 정권의 멸망을 이제 가져올 것이다. 지금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지금 쿠바도 지금 개혁개방 돌아섰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게 지금 이 중동 국가의 왕조 시스템인데 이 중동 국가의 왕조가 북한의 왕조가 닮았기 때문에 그거 내다보고 이제 명분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중동의 민주화는 이제 북한이 더 이상 갈 데 없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엘리트 그룹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뭐 40년 동안 해먹은 카다피도 가는데 그게 역사의 대세인가 보다. 그러니까 김정일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역사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다. 이걸 이제는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북한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이 할 일이 있습니다. 김정일과 붙어먹는 축구 그룹을 축소시키는 일을 대한민국이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북한을 도와주게 되면 그게 두터워집니다. 두터워짐과 함께 3대 세습을 도와주는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도와준다는 것은. 지금 워낙 급하다 보니까 지금 3대 세습도 이거 보고 지금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도와주면 인민들이 갈 수가 없죠. 다 김정은의 운동으로 다 돌리면서 또 쌀을 팔겠죠. 한 1년만 더 참아보자. 그 이명박 정부는 집권 기간 동안 김정일이 만나서 뭐 해보겠다는 것을 다 버리라. 집권 기간 동안 김정일이 안 만난 정권을 한번 해보자. 김정일이 만나서 제대로 끝난 사람은 없습니다. DJ 노무현 다또 보십시오. 다 하늘의 심판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몽훈 씨 자살해 죽었습니다. 이게. 그 돈 많은 사람은 왜 자살해 죽습니까? 뭐 숨겨놓은 뭔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그 악의 세력과 야합해가지고 뭔가 이제 해보겠다는 인간들은 꼭 그 악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김정일이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인간 만나서 뭐합니까 그거. 근데 아직도 지금 뭐 청와대 이거 일부 사람들이 뭐 김정일을 만나게 되면 뭐 이렇게 좀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을 하고 지금 자꾸 그 불을 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이념적인 빈곤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거 모르는 겁니다. 지금 북한 인민들이 뭘 원하고 있냐. 하루빨리 김정일 정권이 붕괴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 김정일 정권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북한 인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정일과 함께 죽겠다는 그 허위허식하는 그 축군 그룹 빼고 전부 다가 하려는 김정일을 좋아하지 않죠. 그리고 엘리트 그룹 안에서도 좀 분화가 생기고 있는데 이 분화가 뭐냐면 최근에 북한의 권력의 변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축군 그룹이 있고 가신 그룹이 지금 있는데 가신 그룹은 원래 다 뒤에 있었습니다. 뒤에. 이 가신 그룹이 원래 핵심인데 이 사람들은 항상 뒤에 있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 당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북한의 변화는 뭐냐면 이 가신 그룹이 앞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앞으로. 예를 들면 그 최병혜 같은 그러니까 김정일이 만든 최현의 아들 최병혜가 인민군 대장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갑자기. 그리고 어철산이라는 이런 어씨 가문의 이런 그 애들이 다 올라왔죠. 이분 축군 그룹도 못 믿게 됐죠. 축군 그룹. 그럼 이 축군 그룹은 뭐냐면 자 김정일은 김정일인데 우리가 조금 한 10년을 내다보고 한번 보자. 과거에 동유럽이 붕괴될 때 또 중국과 러시아가 개혁개방할 때 개혁개방의 주체가 된 세력은 죽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지도부와 러시아 지도부는 그 기득권 세력이 개혁개방에 선봉에 섰기 때문에 살아남았죠. 그리고 오히려 동유럽의 그 고르바초프가 개혁개방하라고 밀어붙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그 동독이나 루마니아, 체코 이런 국가들은 개혁개방 안 하겠다고 막 버티다가 다 망해버린 것이죠.
결국은 동독도 그렇습니다. 동독 공산당 정부가 개혁개혁 주체가 돼가지고 주도가 됐으면 안 망하죠. 통일돼도 그게 인정됩니다. 근데 결국은 동독의 인민들이 그 뒤집어 엎은 겁니다. 이렇게. 서독과 통일하겠다. 선거에서 다 눌렀고, 공산당 간부들은 다 쫓겨났습니다. 북한은 그거 모를 리 없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개혁개방의 주체가 되냐, 아니면 김씨 왕조와 함께 무덤에 가냐, 이것을 선택해야 될 기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의 축근 구일이라고 해도 어떻게 하나 개혁개방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엘리트 그룹이 두텁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목걸이인 것이죠. 그런데 이 김정일 이 왕조가 지금 하는 짓이 다 같이 죽자는 걸 나가기 때문에 또 김정일도 이 기득권 세력이 되는 걸 눈에 보이기 때문에 가신그룹을 세워가지고 이걸 또 누르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 권력 내부에서도 굉장한 권력 암투가 벌어지고 있고, 이 밑바닥은 뭐냐면 뭐 의사나 뭐 핵과학자나 물리학자, 교수, 이런 엘리트 그룹들은 공부를 많이 했지만 아무것도 조건도 없이 혜택받는 게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히려 남한하고 통일하는 게 더 낫다. 우리는 북한에 있는 것보다 남한에 가면 오히려 더 우리 실력을 인정받고 잘 살 수가 있다. 소위 축권 그룹을 제외된 대다수의 엘리트 그룹은 이제는 남한하고 해야 된다. 이런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바닥의 인민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정권은 빨리 없어지고 남한하고 하자. 우리 대한민국이 원칙을 세우고 그 김정일 이 축권 그룹 일당을 그냥 몰아붙여가지고요. 그걸 분리를 가속화시키게 되면 우리가 전쟁하지 않고도 싸우지 않고도 북한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손자병법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진짜 승리가 되겠습니까? 북한은 그렇게 싸울 가치도 없고 싸울 이유도 없습니다. 아니 북한 인민들이 다 뭉쳐가지고 우리가 싸우다 그러면 싸울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다수의 국민이 우리가 합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대로 왜 싸웁니까? 김정일 그 소수의 집단만 대남 도발 통해서 자기 명분을 세우고 인민들을 오가방에 명분을